시선으로 왔습니다. 브리핑 듣고 왔고요. 다행히 오늘 코스피도 조금 전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지금 1%가량 상승하죠. 9거래일 만에 반등을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휴 전 양봉을 보고 쉬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 변곡점이 오늘 나온 걸지 두 프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이 오늘 1,35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도 쉽지 않겠구나, 연휴 전까지 크게 안 좋겠다라는 걱정 속에 출발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상승 전환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9월 18일부터 내내 밀렸던 우리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연휴 전에 보통 3일 정도는 약세, 그리고 연휴 지나고 나서는 한 7거래일 정도 강세를 2010년부터 통계적으로 보니까 나왔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연휴 기간에 짊어졌던 리스크를 그 후에는 보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과거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았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보통 이런 연휴 전에 연휴가 길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리스크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대신 이제 리스크가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식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던 게 이제 과거 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관망 분위기가 좀 더 시장 내에서 좀 많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시작을 해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이게 약간은 그러니까 분기 말입니다. 아까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이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관들의 지금 매수세가 지수를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큰 사항들이 계속 지금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셧다운 가능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말 연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후서부터 나오는 졸트나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CPI 지표 같은 게 다 발표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시장에 어떤 이제 시그널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론의 이제 가이던스가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도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주의해서 추석 연휴 동안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9거래일 만에 의미 있는 상승이잖아요. 지금 양시장의 상승은 확실히 좀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저점을 확인했다 보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도 너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 전이다 보니까 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휴가 나가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 의원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에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변수가 오늘이 분기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제가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추석의 긴 연휴를 앞두고 추석 때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제 쉽게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반 들어서 장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윈도우 드레싱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수익률 관리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으로 해서 반등을 나타내느냐? 연휴 때 이제 벌어지는 뉴욕 증시가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뉴욕 증시가 3분의 2 정도만 상승해줘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노려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급감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트리거,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면 일단 수요일 날 하루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동력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등을 도모한 섹터들, 특히 앞서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성장주를 대변하는 로봇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코스닥이 1%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연휴 보내고 이제 시작될 10월에 이들 섹터 계속 추세적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공략해볼 섹터를 어떻게 보세요? 로봇은 이제 5일 날 레인보우 로봇, 저기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도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이 보일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 논리를 찾는데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조금 뭐 2등주들이 1등주로 올라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많은 그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기존 주도주들이 주도주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모습들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주도주 자리는 꽤 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을 이끌기는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워낙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가겠느냐, 테마주들이 가겠느냐. 테마주들은 여전히 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테마주는 어떤 테마가 우리가 움직일지는 잘 모르는 게 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 4분기 실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이제는 실적 장세다라고 증권가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게 된다면 결국 실적이 뛰어나는 쪽, 그 섹터가 어디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쪽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보고 있었던 반도체도 좀 그렇고,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기반,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기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러면 올해 실적에 대한 확정된 내용, 이거에 따라서 업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라면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대형 쪽 보시겠네요. 일단 뭐 CMO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상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삼천당 제약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렇게 임상을 통과하고 FDA 승인을 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뭐 셀트리온 그룹들도 렘시마 F에 대한 FDA 승인도 10월 달에 있거든요. 네. 뭐 렘시마 FC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는 기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엔터, 제약바이오,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프리 어닝 시즌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색깔이 명확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대에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 당장 내일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도체 주도주 자리를 있어서 다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대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걸까요? 뭐 일정 부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들이 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마이크론하고 우리 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결이 조금 다르죠. 그래도 메모리에 힌트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뭐냐면 북미 고객사의 서버용 드디어 이제 메모리 매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좋다라는 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이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분들이 상당히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일단 GPU라든지 HBM, 여기 이제 D램에 대한 각각의 수요에 대한 포인트, TSMC하고도 별개로 움직이죠. 엔비디아하고도 별개로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퀄컴하고도 별개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본다라면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을 하회했다라고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약하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까지 역대 최대의 재고가 쌓여 있어요. 지금 약간의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는 퍼포먼스 좋다라고 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좀 기간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저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들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점수가 10점이다. 제가 MTN에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근데 마이크론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럼 플러스 점수 1점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그다음에 이제 HBM이 잘 팔린다? 그럼 플러스 5점. 네. 뭐 그다음에 이제 D램 제어가 줄어든다? 그러면 플러스 5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요소는 되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부장의 경우에는 IT 투톱과 다르게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 보니까 IT 투톱은 바로 살아나진 못하는데 일부 소부장단에서 먼저 반등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메모리 업황의 시그널이 회복이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공정이라든지 못 갔던 쪽 그래도 조금 반등 주지 않겠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전공정대로 관심을 좀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들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가는 것은 결국 윈도우 드레싱 효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공정은 후공정 대비 못 올랐다라는 것 트리거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저는 찾기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요. 물론 전공정 같은 경우 일단은 투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후공정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전공정에 대해서 한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외쳤던 것 같아요. 이제 후공정도 하면 전공정이다, 전공정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반응하는 정도인데 글쎄요, 뭐 이것이 뭐 빠진다라는 개념보다는 후공정만큼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후공정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집중 투자를 했다라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공정은 그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견인했던 주역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 제약 바이오. 앞서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넥스트 유한양행 증권가에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 굉장히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추가적인 움직임도 좋습니다. 이노미반트 파트너사의 전일 데이터가 좋았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강했는데 증권가에서 지금 보니까 최고 TP가 한 5만 원 정도입니다. 추세적인 상승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제 뭐 곽강을 받는 이유가 이제 자기 면역 치료제의 물질이 이제 HL161ANS라는 그런 이제 물질을 이제 라이센스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만약 이제 임상 실험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거와 관련된 로열티 수입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 1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현재 중간 발표 차원이다라고 보면 과연 이제 이 1상이 끝나고 2상, 3상 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자가 면역 치료 물질에 대해서 지금 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나온 거 말고 바터크리맙이라는 그런 또 이제 자가 치료 물질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중증 무력증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네. 또 이미노반트에서 독일에서 임상 2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자가 면역 관련된 그런 물질에 대해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과연 영속성을 갖고 뭐 진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관련돼서 임상이 좀 더 진행된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대감을 반영한 상한가는 오케이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걸 봐야 여기서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대동입니다. 오늘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발 효과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오늘 9%의 상승으로 지난 9월 15일 그러니까 로봇으로 새로 탄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의 2만 원대 오늘 18,000원까지 갔으니까요. 사실상 이 구간까지 다시 거의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TP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K농슬라 기업으로 주목하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차 의원님 어떤가요? 지금 대동과 TIM, 이 농기계 안에서는 주가의 위치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다만 자율주행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대동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레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TP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은 뭐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간의 뜻을 본다라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TP를 제시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게 어떤 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을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실 때 네. TP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건 그냥 견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요 권역권 내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 밸류에 대한 것들은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 그냥 내용만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자율주행은 우리가 일반 자율주행하고 다릅니다. 한정된 그리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도로 자율주행과 다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TIM에 오히려 저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TIM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 때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네. 대형이건 중소형이건 많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농기계 수요가 일단 1차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D램, 앞서서 언급했던 D램처럼 재택근무가 들어가면서 막대한 서버를 늘렸던 것처럼 미국의 많은 농장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기계 구입이 1차적으로 끝난 상태거든요. 그럼 2차적인 농기계 구입이 지금 당장 되느냐? 여러분들 농기계 구입한 지 2년 만에 바꿀까요? 차를 산 지 2년 만에 바꾸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 다음 차례는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이것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이런 개념과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이 하나의 지금 테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한정돼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동도 TIM도 다 목표 주가 제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접근을 일단 보류하자. 일단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을 밖에는 특히 이제 TIM 같은 경우 트레이딩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대농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로 위한 반등 외에는 오히려 이것도 조정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도 여쭤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NPU 모멘텀 때문에 급등 출발을 했다가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쉽습니다. 칩 관련주, 영상에 특화된 AI NPU 이 모멘텀 계속 추세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영상 특화 이제 NPU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화질을 이제 고화질로 바꿔주는 굉장히 다양한 영상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글로벌 PR을 통해서 AI 관련된 이런 이제 NPU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판매 실적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 움직임도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제 이런 팹리스디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기존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 성능도 물론 이제 좋다라고는 하지만 칩 성능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구다에 대한 경쟁력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칩이 다양하게 좋은 칩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개발한 이제 영상 특화 관련된 이제 칩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아직 이제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일단 공개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글로벌 PR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런 이제 여러 이제 팹리스 쪽에서 이 IP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확인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 마지막 특징주가 될 것 같아요. 유진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초반부터 강하더라고요. 유진 로봇이 그 안에서도 독보적인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강한 상승으로 21선을 지지하고 13,500원까지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로봇주의 강세, 앞서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지, 윈도우 드레싱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면 유진 로봇은 왜 이렇게 더 강했을까?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유진 로봇만의 재료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유진 로봇이 이제 주력 사업인 청소년 로봇 사업을 이제 접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유진 로봇이 개별 악재로 빠졌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다시 유진 로봇을 밝혔죠. 그렇게 그걸 접는 이유는
우리가 자율주행 쪽으로 가겠다.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겠다라고 밝혔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가겠다. 청소형 로봇에서 미래를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어떤 흥분보다는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나름대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유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따라간다라는 거 이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고 정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오롯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그 대신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유진 로봇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하락분 다 되돌렸네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이제 회사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청소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신사업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아가자는 전략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다 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로봇주들도 모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다른 로봇주들 같은 수급이 5일 날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를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 섹터에서 다른 로봇주들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LG엔솔이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잖아요.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빼고 LG엔솔을 끼워 넣은 것처럼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어제 공모주의 환불 이후에 단기적으로만 오르나 싶었는데요. 당장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의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오늘 반등을 줬지만 이후에 수급 분산 다시 한번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가져와 주셨어요. 아직 변곡점은 아니지만 지금 밀린 구간 안에서 뭘 사야 될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 관련 쪽은 뭐 여전히 조금 좀 4분기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오스코텍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저 티닉 관련돼서 뭐 유한양행과 같이 이제 공동 개발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이 실적으로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레이저 티닉 에 대한 그 관련돼서 뭐 렉나자죠.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 치료제인 세미도 이제 플래닙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금 뭐 국내 바이오벤처인 이제 아델과 공동 개발을 해서 미 FDA에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에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면 이걸 빅파마 쪽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형 제약사 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주가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기는 하고는 있지만 네. 일단 조금 조정받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는 2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은 23,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을 같은 재료로 봤을 때 유한양행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오스코텍 그렇죠. 조금 더 기대 수익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택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000원 매수 가격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 35,000원까지 증권가에서도 블록버스터로 가는 길 그 기대감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관심주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